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하는 에폭심의 천재들입니다. 오늘은 중국 배낭 여행 때 본 용들을 가지고 용의 백서와 사용 설명서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용의 형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징 공경협이라는 곳에 인조용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용의 형상은 만리장성하고 용을 합성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의 몸통의 구성입니다. 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영물입니다. 나라에 따라서 용의 얼굴의 모습은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의 종류와 설화입니다. 용은 나라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용의 색깔에 따라서 황룡, 청룡, 백룡, 흑룡, 정룡 등으로 구분합니다. 왼편 사진은 일본 작가인 가스시카 호쿠사이가 그린 황룡의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의 용은 한국의 청룡상입니다. 절에 가면은 대웅전 극락보전에서 볼 수 있는 청룡상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움직이는 영상인데 이것은 구글이 그린 청룡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의 용은 황룡상입니다. 왼쪽 용상은 매우 코믹하게 표현을 한 것 같고 오른쪽의 영상은 여의주를 물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룡의 전설입니다. 황해도 몽군포 인근의 용서 근처에 살고 있는 김한량의 꿈에 용서에서 황룡이 나타나 자기가 혁룡과 싸울 때 그 혁룡을 활로 쏘아주면은 보훈하겠다는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한량이 황룡의 부탁대로 혁룡을 쏘아 죽였더니 황무지였던 벌판에 혁룡이 물을 대주어 그것은 복답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한량은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벌판을 용정벌이라 고 불렀습니다. 지금 화면에 두 마리 용이 각각 특성 있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흑룡상입니다. 이 용의 구조물은 종류의 종의 상층부를 구성을 하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흑룡상이죠. 옛날 애적에 사랑에 눈이 먼 흑룡이 백두산 천지에 사는 용왕의 애첩 용녀를 탐내어 용왕과 싸움에 패한 흑룡이 쓰러져 죽어 흑룡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강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북 변방을 흐르고 있습니다. 백룡에 대한 전설입니다. 옛날 황해도 옹진군 용연리에 큰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강해가 어떤 우물 곁을 지나는데 갑자기 땅이 움직이면서 우물과 상해가 함께 땅속으로 함몰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함몰된 땅속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오르고 그 속에서 백룡이 나타나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뒤 이곳은 연못이 되었는데 가물 때도 물이 마르지 않고 언제나 물이 솟아올랐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용연이라 하고 마을 이름도 용연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중국 자금성의 부용벽입니다. 자금성 담장에 9마리 용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어진 베이징의 자금성. 그 밤에 구룡벽이 있는데 그 구룡벽에는 9마리 용이 유리기아로 만들어졌는데 그 길이는 40m나 됩니다. 그림은 기관들이 말하는 과충용 우백호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왼쪽에는
청룡이고 오른쪽에는 백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중국 전통 민속인 용춤을 추는 광경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용의 한자체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자는 상형문자입니다. 용자도 용 모습을 느낄 수 있게끔 글자를 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용띠의 품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용띠는 12개 띠 중에서 5번째 띠로 신년생을 말합니다. 신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방위는 동남동이고 오행은 토에 해당되고 대응하는 서양 별자리는 백양자가 되겠습니다. 용띠와 잘 어울리는 띠는 잔나비띠와 쥐띠이며 어울리지 못하는 띠는 개띠입니다. 용띠는 도량이 크며 생명력과 힘이 넘칩니다. 두 번째 특성은 끝까지 일을 관철시키는 돌파력과 결단력이 있다고 합니다. 용띠의 세 번째 본성은 절대나 인색을 비웃으며 몸을 도사리지 않고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본성은 혼란과 파란 속에서 출세하는 운수이기 때문에 안정된 환경 속에서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용띠의 본성 5번째는 몸이나 낭만을 꿈꾸는 스케일이 큰 인물이 많습니다. 도망과 성급함과 독서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5번째 용비어천가 해부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애동 용용으로 시작되는 용비어천가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용비어천가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유명 정치인에게 아부할 때 사용하거나 이러한 행태를 비꼬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용자가 들어가는 말들입니다. 첫 번째, 용용죽겠지입니다. 동이족이 전쟁 때 용깃발을 들고 나가서 상대방에게 용용 죽겠지라며 약을 올리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용갈이라는 말입니다. 용과 연관되어 대충 용 플러스 대가리를 펴서 큰 짐승 혹은 용과 관련된 동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용갈이 부여입니다. 뼈 같은 튼에서 웬만해서는 잘 다치지 않는 사람, 또는 천하무적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고집이 너무 세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불통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외골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수도사에 있는 우룡지입니다. 9마리 용이 살았다는 연못입니다. 가장법사가 구령지 용들에게 다른 곳으로 떠나갈 것을 권유했으나 용이 이를 듣지 않자 용에 불화자 늑자를 써서 못에 던지고 법장으로 연못을 저대니 물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합니다. 5번째는 용열함입니다. 그러자 5마리 용은 오령곡으로 도망가고 4마리 용은 어쩔 바를 모르다가 죽어 그 피가 근방의 바위에 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용혈암이라고 불렀습니다. 7번째 용문, 또 등용문입니다. 중국의 황허가 산시성에 이르면 3단계 폭포를 이루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용문이라고 하고, 잉어가 그 용문 올라가면은 용이 된다고 하며 입신출세 관문을 등용문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마세나 생각에 어려운 집안의 사람이나 차분히 출세를 하면은 대천에서 용났다라고 표현합니다. 9번째, 사람들은 꿈속에서 용을 보게 되면은 용꿈을 꾸었다고 말하며 용꿈은 가장 좋은 꿈을 꾼 것으로 표현합니다.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입니다. 첫 번째 용두삼입니다.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 이므로 시작은 좋지만 끝이 안 좋다는 말로 씁니다. 두 번째는 용미공상, 맛이 썩 좋은 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용사 비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과 뱀이 나는 것과 같이 글씨가 흐릿한 것을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용이어 두군, 용이 구름을 얻듯이 큰 인물이 활동할 기회를 얻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용이어 두군. 용호상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과 범이 서로 싸운다는 뜻으로 강자끼리 싸우는데 실력이 엇비슷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용양호박입니다. 용처럼 물리치고 호랑이처럼 친다는 뜻으로 장수들이 용맹스럽게 싸우는 모양을 용양호박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은 즉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일을 할 때 마무리를 잘해야 그 일이 돋보인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덟 번째, 용산 용팔입니다. 용산 전자상가의 사기꾼을 일컬어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영화 제목입니다. 용쟁호투,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것입니다. 맹령과강, 용맹스러운 용이 강을 건너다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와호장룡, 웅크린 호랑이와 숨은 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령과강, 나르는 용이 강을 건너다 이런 뜻입니다. 용자가 들어가는 속담입니다. 속담이 무수하게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9개만 골랐습니다. 첫 번째, 미꾸라지 국 먹고 용트림한다. 이 말은 실패한 일을 해놓고 큰 일을 한 것처럼 의수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용이 여유주를 얻은 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출세를 위해서는 배경이나 주변 여건이 맞아야 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세 번째, 용이 물을 잃은 듯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용이 물을 잃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처지가 매우 공박하여 살 길이 끊어진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용 될 고기는 모이철부터 한다. 용이 될 고기는 어려서부터 한다는 말입니다. 후에 훌륭하게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안 본 용은 그려도 본 뱀은 못 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수상적으로 말하기는 쉬우나 실제로 하기는 어려움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용 못된 이목이 방천만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못된 사람은 못된 짓만 한다는 뜻의 말입니다. 일곱 번째, 용도 개천에서 나오면 개미가 뜯어먹는다. 아무리 좋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라도 불행한 경우나 환경에 빠지게 되면 하찮은 사람에게서 모욕을 당하고 발시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 용이 여유주를 얻고 범이 바람을 타는 것 같다. 무슨 일이나 뜻하는 바를 다 이루어 두려운 것이 없는 경우를 비유한 말입니다. 아홉 번째, 아이 못난 년이 밤마다 용품을 꾼다 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할 능력도 없는 주제에 허황된 생각만 하고 있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동영상의 좋은 점이나 미흡한 점 또는 의문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귀농, 귀촌, 할까 말까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